이거 제가 도스옙스키 언박싱 이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스옙스키 초기작을 중기작도 포함할 건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표 장편, 죄아벌, 백치, 악령, 미성년도 넣어주고 당연히 까라마조프 이렇게 5대 장편 빼고 주요한 네 이제 도스옙스키만 놓고 보면 주요한 작품들을 뽑아 보는데 이렇게 풀어볼까요? 오케이. 자, 이렇습니다. 요건 이제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열린 책들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도스옙스키 전집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그 정음사라고 되게 옛날 출판사 있는데 세로 활자로 이렇게 2절 판형으로 돼 있는 그 도스옙스키 전집 이후에 시도였는데 굉장히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생은 짧고 읽을 책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집 자체로 이제 오래 많이 팔리진 않을 거고 세월이 조금 흘러 이 전집을 풀어가지고 열린 책들에서 세계 문학에 이제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열린 책들 그 책 디자인 늘 저는 문학동네나 창비보다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단 가볍고 그리고 저는 하드카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소프트카바고 그 다음에 이제 활자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 장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역시나 가벼운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이게 이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석 선생님 번역하셨고 서경중.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망한 작품이라고 하는 분신. 요거 이제 역시나 석 선생님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서경준 선생님은 뭐 번역은 뭐 제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대중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러시아 문학 연구소도 많이 내시고 원래 한 3, 40대는 되게 어려운 논문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이제 논문, 어려운 학술서, 대우 학술 총서에 보면은 뭐 블록시 연구 이런 거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아는 사람만 알고 읽는 사람만 읽는 책들을 쓰다가 대략 이제 그 서경준 선생님 나이로 치면 40대, 50대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대중적이고 지적인 글쓰기로 이제 돌아서서 러시아 문학, 특히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작가들을 많이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번역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들은 도스옙스키를 보시지만 그 잘 읽지 않는 국내 초역인 20세기 작가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고 혹자는 이걸 보고서 여기에 오역이 한두 개 있다 이러는데 생판 우리말 번역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초역을 하고 가뜩이나 되게 모더니즘 계열의 문체도 굉장히 힘든 작가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오역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고 번역이 잘 돼 있어서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가의 대표작, 특히 읽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쉽습니다. 분신은 어려운 작품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박사 논문도 썼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진짜 이제 그 멍석을 깔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광대가 돼서 막 춤을 추는 누이 좋고 매부 좋죠.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좋은데 이 분신에 대한 글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논문에 쓴 것이 너무 오래됐고 감흥도 없고 이래서 작품을 다시 읽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작의 단편들을 여기다 모아놨는데요. 백야가 작품 이름으로 여기 표제작으로 올라가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게 예쁜 작품이에요. 귀엽고 상큼하고. 그래서 백야에 대해서도 한두 장은 써야 되는데 백야와 같이 묶이는 게 여주인입니다. 뭘로 같이 묶이냐면 몽상가 소설. 그러니까 초기 도스옙스키 소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요런 거죠. 관리 소설. 또 하나는 요런 겁니다. 몽상가 소설. 근데 이 안에 이른바 몽상가 소설만 들어가 있지 물론 않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여기 정직한 도둑 얘는 또 관리고요. 약한 마음에 나오는 바하시아 슌코프 얘도 관리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의 아내와 침대 및 남편 요거는 이제 바람난 얘기를 되게 희극적으로 이제 쓴 건데 이렇게 초기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이제 종합해서 연구소에 한 챕터를 넣을 거고 개인적으로 약한 마음 그 다음에 그 약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여주인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뿌로하르친 씨 이런 거는 이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다 논문을 이제 썼던 것이고, 논문을 이제 썼다 하면 그만큼 제가 그 작품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봤다는 거죠. 여기 있는 프로하르친 씨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설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아홉통 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빼제르부르크 연대기, 이 책에 이제 표제로 들어가 있는 이 빼제르부르크 연대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장르 이름으로는 펠리에톤이라고 러시아어로는 하는데 페유똥 해서 프랑스어를 그대로 이제 옮긴 건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냥 칼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민 교수나 뭐 주경철 교수나 이런 선생님들이 칼럼 잘 쓰시는데, 그렇게 이제 내용도 많으면서 지적인 독자들이 읽기 편한 그런 문체로 이제 칼럼들을 쓰시죠. 그런 걸 이제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했었는데, 그 무렵에 쓴 소설과 엮어가지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 칼럼의 연재 제목을 페테르부르크 연대기로 했다라는 게 되게 시사적이죠, 그죠? 페테르부르크가 중요하고 이 공간이,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라는 거는 크로니클, 시간을 염두에 두는 거고, 시간의 그 정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염두에 두는 거죠. 올해는 이렇고, 내년 또 그 다음 내후년은 이렇고, 혹은 또 과거에는 이러했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어떤 시공간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얼마나 현실 참여적인 작가였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연구가 되기도 했고, 이참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주문한 책이네요. 집에 없더라고. 이것도 그렇고. 왜 없냐면 처음에 나온 열린 책들 전집으로 읽은 거죠. 그리고 그게 또 판을 한 번 더 갈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그 판본으로 또 읽고 해서 이렇게 다른 전집 형태로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가벼운 판본이 제일 좋아가지고 지금 이걸 또 구입을 했고, 이번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새로 했는데, 도스토옙스키 초기작 중에 규모가 좀 있는 게 분신, 가난한 사람들, 요게 거의 장편이잖아요. 지금 책 한 권으로 우리 느낌으로는. 본인은 얘는 장편이라고 했고, 본인이 얘는 포베스지 중편이라고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게 체포되기 직전에 쓴 건데, 정말 장편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성장 소설을. 네토치카 네즈바노바라는 어쩌면 이제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성장기에 많은 트라우마를 가진 소녀의 성장기, 일대기 이런 걸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도스토옙스키가 제일 잘 못 쓰는 장르가 성장 소설. 그 다음에 남성 주인공에 대해서 쓸 때 저 잘 쓰죠. 톨스토이는 반대로 여주들이 빛나는 소설이고, 얘는 남주가 더 빛나요. 근데 이제 이 네토치카 네즈바노바에게 남주들의 그런 역동성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이 힘들죠.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그것도 있고, 애가 좀 커야지 뭔가 사건을 만들 텐데, 아니, 그러니까 사건은 인생의 어느 시점이나 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그 넬리도 그렇고, 학대받은 사람들의,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꿈이 되게 있어가지고 잘 써볼라 했는데 체포당하는 바람에 이건 이제 못 썼습니다. 근데 제가 작가 전기에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네토치카 네즈바노바를 쓰고 있는데 되게 극적으로 이게 중단이 돼요. 소설의 마지막이. 그럼 내일 얘기하기로 하죠. 그가 어떤 모호한 미소로 작별을 고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내게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마치 내 눈앞에서 명멸하는 것 같았다. 하고 뭔가 더 써야 되는데 잡혀가는 바람에 못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스토옙스키가 그냥 두지 않았죠. 물론 더 쓰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획들이 있으니까 유용살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는 미완의 장편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미완인데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어지간한 장편보다는 다 두껍다는 게 또 함정이죠.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도 많고, 제가 이 소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루고 미뤘는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 하나 논문을 쓰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연구서에도 좀 페이지가 할당 받아야 되는, 페이지를 할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초기.